오늘도 한 주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도 종목, 주도 테마에 대해서 돈이 몰린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보시면은 주말간에 굉장히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뉴스가 있어요. 러시아 용병 그룹, 바그너 그룹이 일으킨 반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모스크바로 향하고 있었다 이러면서 긴장감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일요일 날 나온 뉴스로 본다면은 이렇게 일일천하로 끝났다. 어떻게 보면 벨라루스의 중재로 전격 합의가 됐고, 그 다음에 현재 철수를 하고 있다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말 동안에 일요일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증시를 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관심을 정말 많이 갖고 있었을 텐데, 일단은 다행히도 큰 사건이 터지지 않고 잘 일단 마무리가 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푸틴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다. 반란군이 언제든지 모스크바로 진격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구나. 푸틴이 조금 확실히 통제력을 좀 잃고 있고 리더십에 좀 타격이 확실히 입었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전 세계 사람들 또는 러시아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조금 알게 되지 않았나. 문제는 지금 당장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 터질 것 같진 않은데, 일단 이런 사건 이후로 천천히 좀 푸틴의 힘이 약해지지 않나, 이런 식의 분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주말 내내 뉴스를 접하셨을 거라서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큰일 날 뻔 하다가 증시의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질 뻔했어요. 불확실성이 원래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가장 커질 뻔 했다가 일단은 월요일 날 증시 개장 전에 이런 것들이 좀 일단락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좀 미국장이 꽤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투자 심리가 확실히 안 좋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금요일장도 그렇게 좋진 못했죠. 그러면 우리나라 당장 월요일 날 시작을 할 때 마이너스 0.5% 이상 좀 개파락을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종목들을 그래도 본다면은 그래도 미국장이 안 좋았고, 또 미국장이 안 좋은 걸 떠나서 금요일날 코스피가 굉장히 꽤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플러스야. 그런데 코스피가 0.9%나 하락을 했어요. 그 말은 삼성전자 빼고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좋지 못하다라는 거를 이런 현상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다음 주도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매매할 종목들을 비중을 줄인다던가, 아니면 매매 횟수를 확 줄여야겠죠. 내가 확실하게 우선순위를 만약에 5개까지 우선순위가 있었다. 그러면은 1순위, 2순위 정도만 이제 최적의 구간에서 내가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나머지 3순위부터 5순위까지는 굳이 이런 불안한 투자 심리 상황에서 다 매매할 필요는 없겠다. 아마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많은 종목들이 다 같이 오르는 그런 시장의 순환매보다는 일부 거래대금이 터지는 소수 종목이나 소수 개별주 위주 반짝 오르는, 그리고 나서 반짝 오르더라도 또 심리가 별로 안 좋으니까 약간 그런 피레침, 올라가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식의 패턴도 계속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을 본다면 일단 반도체는 그래도 비교적 추세가 양호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반도체 관련 개별주들이 한 번씩 툭툭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역시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형제예요. 에코프로 형제가 일단 일주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5거래일 동안 이렇게 거래량 줄어들면서 변동성도 줄어들면서 이제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횡보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자, 이제 이 말은 이제 곧 수렴 이후에 발산의 구간이 온다는 거죠. 즉 변곡점이다. 변곡점이라고 한다면 거래량을 줄이고 나서 방향을 위든 아래로든 이제 아마 다음 주에, 그러니까 돌아오는 이번 주에 분명히 결정이 될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겠죠. 에코프로 BM도 이 구간에서 계속 21선 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얘도 아마 마찬가지로 에코프로와 다음 주에 위든 아래든 이제 방향성을 잡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변곡점이라서 아마 많은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롱숏 플레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한 주가 될 것 같고, 6월 이제 말이죠. 그리고 7월 초까지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흐름에 따라서 아마 당연히 에코 형제의 방향성에 따라서
코스닥의 흐름도 정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금요일날 잘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버틴 게 몇몇 이런 2차전지 종목들이, 그다음에 바이오 종목들이 좀 잘 버텨줬기 때문이고, 언제든지 이쪽 섹터가 하락이 나와준다면은 크게 추세를 좀 하방으로 많이 끌고 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역시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이런 방향성을 좀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관전 포인트도 역시 에코 형제 방향성에 대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왜 코스닥의 방향성이 여기 에코 형제의 방향성에 거의 걸려있다, 운명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일단은 SK이노베이션도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7%나 하락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2차전지 섹터도 조금 꺾일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럼에도 일단은 돈이 몰렸던 종목들 중에서 추세가 아직까지 양호한 섹터, 일단 방산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핫하게 올랐던 게 현대, 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상승을 했을 때 4천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져줬고,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 4천억대 이상 터져줬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그래도 금요일날 조금 하락이 나왔죠. 하락이 나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전체적인 추세를 이탈하는 그런 하락은 아니고, 거래량 역시 아주 크게 증가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감소를 했기 때문에 적절한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노려볼 만한 또 그런 차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계속 감소하고 있고, 전체적인 추세는 아직까지 우상향으로 이평선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러면은 여기에서 특정 요런 지지 라인을 만들고 다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만한 이런 구간들이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방산주도 일단 관심있게 봐야겠다. 일단 거래대금이 터졌던 종목들이 꽤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간 개별주 같은 종목이에요. 하나의 테마군을 형성해서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좀 개별주 장세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자, 포스코 DX 같은 종목도 얘도 좀 따로 움직이죠. 로봇 관련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수급이 붙으면서 거래대금이 얘는 5천억? 거의 6천억 가까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금방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추가적으로 이런 눌림 구간이 나오더라도 다시 눌림 반등 이런 것들이 잘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잘 많이 터졌던 개별주들 이런 것들을 아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막 급하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충분한 조정이 나오고 나서 지지받는 거 조금 확인을 하고 그때 다시 접근하는 방법으로 약간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좀 트레이딩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이런 종목들도 있고, 기존에 강했던 거는 이런 애경케미칼,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얘네들도 지금 가격대에서 계속 올라간다기보다 오히려 보수적인 관점을 본다면은 좀 한 차례 시장 영향으로 한 차례 좀 꺾였다가 좀 반등이 나오는 이런 식의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바로 가주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충분한 원하는 가격대가 만약에 이렇게 와준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 내에서는 여전히 좀 탄력적으로 좀 끼가 있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주들을 계속 봐야 되고요. 몇몇 이런 넥슨 게임즈 같은 종목도 다른 게임주들은 빌빌거리는데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비교적 추세가 양호하죠. 그래서 얘도 따라가기보다는 또 충분한 눌림, 하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코오롱 인더 얘도 결국엔 배터리 관련해서 호재를 올렸는데 오랜만에 거래대금이 꽤 터졌죠. 꽤 터진 만큼 급등주처럼 이렇게 막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관성의 흐름으로 느긋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눌림 이후에 특정 구간에서 지지받는 거 확인을 하면서 그때 눌림 이후에 거래량 줄어들면서 횡보할 때, 그럴 때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 스윙 전략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상황이 얼마나 급변하는지 여부는 계속 체크를 해야겠지만, 크게 큰 변동사항이 없다면은 이런 차트 베이스로 계속 접근하는 전략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서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순위, 2순위 최대한 순위를 좀 압축을 해서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은 최대한 패스를 하자, 소수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갔던 종목 중에 기가비스 종목이 있어요. 반도체 관련 좀 재료가 붙으면서 올랐죠.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에서 충분히 거래대금이 터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양호한 패턴으로 눌림이 나오느냐 또는 횡보, 고가놀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얘도 충분히 추가 접근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는 일단 반도체 개별주들도 역시 뭐 꺾이지 않고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이수페타시스, 뭐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 너무 많이 올랐죠. 여기에서 계속 접근하기보다는 추가적인 하락, 다음 지지 라인에서 접근하는 전략으로 좀 차분하게 기다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역시 여전히 거래대금 빵빵하게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안 보는 게 아니라 또 한두 차례 큰 폭의 좀 조정이 혹시나 나와주면 그때 접근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또 강했던 섹터 중에 우크라이나 재건이 있죠. 뭐 이런 SY나 삼부토건 이런 종목들이 좀 핫하게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러시아 반란 또 이슈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이 빨라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슈가 붙을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그렇게까지 확 투자 심리를 확 이끌지는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 게, 지금 많이 일단 오를 대로 많이 올랐고 단기 고점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슈로 주가가 한 차례 더 뭐 상승을 한다던가 아니면 갭 상승이 나와준다면은 오히려 적당히 차익 실현의 기회로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섹터도 테마성으로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일단은 계속 넣어놓고 체크는 해야겠죠. 우크라이나 재건도. 그래서 왜냐면 매매할 만한 테마나 종목들이 현재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또 그런 놀고 있는 그런 단타 트레이딩 자금들이 또 이런 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개별주, 또 2차전지 관련된 또 개별주,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보통 요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다 대부분 파생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뭔가 새롭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은 딱히 안 보입니다. 그나마 AI 관련된 바이오, 제약 관련 종목들이 조금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도 신테카 바이오나 뭐 지니너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잠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은 가능합니다. 타점의 구간에서. 하지만 시총이 적고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신테카도 400억 밖에 안 돼요. 더 많이 터졌는데 400억이라서, 자, 이렇게 본다면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제 아마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좀 접근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전에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좀 증시가 꺾이거나 좀 뭔가 시장이 좀 불안불안할 때 또 의외로 일부 바이오 개별주들, 바이오 종목 섹터가 또 좋은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도 다른 바이오주 내에서도 또 순환매가 들어오는지, 그것도 아마 다음 주에 또 중요한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곡물. 자, 곡물도 계속 들어온 종목은 들어와요. 뭐 예를 들면 팜스토리 같은 종목은 신고가가 나와줬고 금요일도 비교적 잘 버티면서 끝났죠. 그런데 반면 그 전에 또 많이 올랐던 미래생명자원이나 뭐 다른 종목들은 한일사료나 대부분 추세가 조금 꺾이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끝났느냐? 글쎄요, 완전히 끝났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계속 추적을 하면서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보면서 충분히 매매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얘네도 조금은 우선순위는 좀 밀리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일단은 매매 관점에서 몇몇 종목들 차트상에서 좀 추세가 좀 유지되는 종목들 내에서는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과대 낙폭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딱 처음에 좀 말씀드렸듯이 일단 에코형제의 방향성에 따라서 코스닥의 결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추세가 비교적 그래도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반도체 관련 개별주들 계속 순환매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막 따라가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뭐 기가비스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 조정 구간을 한번 노려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방산주 여전히 눌림 구간으로 판단이 가능한 차트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개별주들 코오롱 인더나 포스코 DX, 그리고 뭐 넥슨 게임즈 등등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특용 BK, 애경 케미칼,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등등,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이런 종목들 충분히 이제 차트 관점으로 거래대금이 터지는 몇몇 되지 않는 개별주이기 때문에 여기 내에서 아마 따라가는 것보다는 충분히 하락, 눌림이 나왔을 때 다음 지지라인에서 접근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외에서는 이제 뭐 바이오 몇몇 종목들 슬슬 올라가는 녀석들 보인다 말씀을 드렸고, 이런 PI 첨단 소재 같은 차트도 일단은 나쁘지 않죠. 양호한 눌림의 흐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얘도 기관성 종목입니다. 이제 기관성 종목의 특징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몇몇 종목 다 봤고, 이 정도면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 공격적인 타점보다는 추가적인 하락, 지수의 하락을 염두를 하고 접근을 하자, 이 관점으로 다음 주도 잘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들 많이 놓쳐도 괜찮아요. 내가 뭐 다 따라가서 먹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최대한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내가 최대한 손실을 적게 보거나 손실을 안 보는 쪽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하락이 나왔을 때 다시 손익비를 맞춰서 수익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노력들, 그런 관점이 6월 말 7월 초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도 통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